네, 안녕하세요. 애트리 심영기입니다. 그 이틀 동안 GIS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되게 좀 피곤도 하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우수성과 관련돼서 제가 3년간 수행한 과제 설명드리고요. 그 본 과제에서 개발한 표준 개발 내용과 표준 특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국내 산업에 어떤 도움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제 수행한 내용은 버티컬 산업 지원을 위한 5G NPN, Non-Public Network이라는 이름이고요. 표준 개발과 표준 특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본 과제에 대한 기획,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과제가 만들어졌나, 그리고 표준 개발에 대한 실적과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준 개발 내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GP 표준 특화에 대한 의미와 저희가 확보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에 필요한 활용성과 기대 효과, 이렇게 간단히 한 20분 내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5G에 대한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큰 어떤 성공을 거둔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의 일종의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9년 4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최초 상용화는 그 non-standard allone이라고 하는 5G 무선 기술과 그 LTE 코아를 기반으로 일단 디플로이를 세계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통신 3사 포함한 스탠드 알론, 그러니까 5G 네이티브 코아를 포함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우리나라가 몇 가지 시사점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5G가 생각만큼 많이 디플로이먼트 안 된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5G 단말에 기반을 둔 것 외에도 스마트 제조나 의료, 철도, 차량 등과 같은 다양한 버티컬 산업에 5G가 도입이 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버티컬 산업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에 대한 검토가 사실 병행되어야 된다 하는 시사점에서 본 과제가 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5G 상용화에 대한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중요한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LTE에 대한 성공 요인이라면 사실은 새로운 스마트폰 단말에 대한 B2C 시장을 우리나라가 열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단말 시장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단말 시장 외에도 뭐 장비나 기지국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5G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후방 산업과 여러 가지 그런 장비 산업과 산업 전 분야 확산 부분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꼭 성공해야 되는 중요한 필수적인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과 통신 3사 위주였던 그런 디플로이먼트를 떠나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상생 구조와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해외 글로벌 제조사 중심의 풀스택 장비, 우리나라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이제 이동통신에서는 PNMN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용망이라고 불린다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어떤 5G 플러스의 버티컬 산업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그 고성능 어떤 그런 폐쇄형 장비를 떠나서 어떤 경량의 산업 맞춤형 개방형 장비로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전 산업에 5G를 확산하자, 이런 요구사항들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다면 궁극적으로 3GPP 규격에 대한 5G 공용망은 어떤 풀스택이나 전통적인 이동통신 장비를 기반으로 된 표준이었다면, 앞으로 5G 플러스라고 하는 그 3GPP 규격 플러스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확산에 대한 표준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제조나 의료, 차량 등 전 산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단말과 그런 장비, 그런 표준들을 기반으로 해서 5G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단말과 장비 시장을 확산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과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그 이동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non-standard, 그러니까 5G 무선 기술과 LTE 코아를 사용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5G 스탠더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 LTE와 5G 무선 기술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상용화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이런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홈, 혹은 스마트 뭐 시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버티컬 산업에 궁극적으로 5G가 도입돼야 된다, 이래야 상용화에 대한 실제 성공화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이런 그 아까 그 설명드린 산업 네트워크, non public 네트워크라는 기술들이 5G와 통합돼서 쓰이는 그런 표준들과 그런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이제 MPN, 그러니까 5G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그 커버리지와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MPN이라고 하는 그 기술의 타겟을 맞춰서 저희가 표준화를 시작을 했었고요. MPN이란 거에 대한 정의는 이제 버티컬 산업에 특화된 통신 성능을 제공하며 관리자가 허용한 지역 및 사용 제한에서 허용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이제 이동통신망, 그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 그러니까 3GPP 용어로는 PLMN과의 어떤 비견되는 어떤 그 비공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한 3개 정도로 일단 타겟을 둬서 일단 표준화를 추진을 했었고요. 하나는 일단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어떤 독립된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포함이고요. 예를 들면 PLMN, 그러니까 이동통신망과 그런 산업 네트워크와 연동, 혹은 네트워크 식별, 혹은 액세스 제어나 경량 단말에 대한 자동 설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 네트워크는 기존의 스마트폰보다는 예를 들면 뭐 로봇이나 뭐 IoT 단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동통신망이 일단 그냥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과는 되게 경량화된 형태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 방법, 혹은 품질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런 그 작은 망에 궁극적 이동통신망의 코어 네트워크가 일단 쓰이기로는 비용 문제와 여러 관리 문제 이런 거에 되게 큰 오버헤드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량화하고 맞춤화하는 그런 가상화 지원의 어떤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단 표준화 타겟으로 삼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업 네트워크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어떤 데이터 수집, 이걸 통해서 이제 AI 기반의 어널리틱을 프로비저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역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스코업을 두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MPN이라는 용어는 이제 3GPP에서 나오는 그 표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마켓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는 통상 이제 프라이빗 5G 혹은 로컬 5G라고 쓰이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5G 특화망이라고 불리다가 최근에 이음 5G나 이름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때 여하튼 공용에서 쓰이는 어떤 전체적인 의미는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MPN, 그 비공용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준적으로는 이제 SMPN이라고 불리는 스탠드얼론 MPN, 예를 들면 이동통신망과 별도로 구성되는 뭐 공장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이제 경량 코어나 경량화된 네트워크 장비들이 다 별도로 갖추는 일종의 규모가 있는 네트워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망을 이제 SMPN이라고 보통 표준적인 의미로 불리고요. 대부분 이동통신 사업자나 혹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일부 장비를 이제 공유해서 쓰는 정도의 네트워크를 이제 PNI MPN이라고 하는 Public Network Integrated MPN이라고 불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통신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의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혹은 그러니까 단말과 연결되는 이제 기지국을 그 별도의 경량 기지국을 세우거나, 혹은 이제 랜 쉐어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별도의 무선을 연결하거나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유형 1과 유형 2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실제로 약간 SI 같은 성격이 되게 강하고요. 다만 이렇게 맞춤형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든 표준화된 형태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맞춤형 장비가 만들려면 사실은 중소업체들이 되게 여러 장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순화하고 가능한 표준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본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요? 질문은 발표 끝나고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제의 중요한 시사점들은 결국 5G 분야가 기존의 전통적인 이동통신 단말과 뭐 장비 이런 거 외에도 5G 플러스라는 이름의 어떤 전후방 산업에 동장 성반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5G가 기존의 B2C 산업에서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에 반해서 B2B라고 하는 그런 버티컬 산업에 이르고서는 증가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산업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6G로 가면 조금 영상이 달라질 건데, 그 6G는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에 들으시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5G는 이런 버티컬 산업의 응용에 새로운 유스 케이스와 단말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망을 적용해서 나가는 것이 앞으로 5 상용화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표준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그림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표준 과제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스탠드얼론 MPN과 PNI MPN을 타겟을 맞췄고, 실제 그 구축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드얼론 MP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대기업과 어떤 그런 글로벌 벤더 외에도 이렇게 중소형 중견기업이 그런 코어 장비들을 경량화해서 쓸 수 있는 장비, 예를 들면 UPF나 혹은 AMSF를 경량화하고 그 필요한 이제 데이터의 수집이나 어떤 그런 AI 기반 데이터 어널리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NWDF 장비를 별도의 그 자기네 그 산업체망에 구축을 한 그런 형태로 스탠드얼론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겠고요. 인증 같은 경우는 이 UDM 같은 장비들을 이제 각각의 유지함으로써 사용자 정보나 그런 관리들을 각자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PNI, MPN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일정 부분 우리나라 이렇게 중소기업 참여할 수 있게끔 표준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해 본 파트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표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표준 특허 창출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었고요. 주요 실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창출이 돼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기술료나 혹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표준 특허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장벽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확보하고 좀 더 해외 지출 기술료를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목적으로 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3GPP는 이제 오늘 오전에 여기 옆방에서 아마 자세하게 좀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동통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TE, 5G 혹은 이후의 6G도 다 3GPP라는 그 디팩토 스탠다드 기구에서 일단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구조는 그 랜이라는 그룹이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에 관련된 표준 혹은 기지국에 관련된 표준들을 이제 랜이라는 그룹에서 이렇게 쭉 표준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한 SA 워킹그룹 2는 주로 기지국서부터 그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까지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과 아키텍처 관련된 그룹으로서 SA2에 표점을 뒀고, 이제 MPN 관련된 표준들이 주로 SA2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CT 그룹은 이제 프로토콜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릴리스, 그 3GPP는 릴리스라는 규격으로 표준을 그 배포를 하고 있는데, MPN 관련된 표준과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수집이나 어널리틱을 위한 NWDF, 그러니까 ENA라고 하는 에크로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표준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릴리스 17과 18 관련된 표준 개발과 표준 특허를 확보를 했었고요. 관련돼서 내용들도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중에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는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제 IITP와 그 키스타가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처음부터 3GPP의 표준 특허를 확보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키스타의 창출 지원 사업과 연결을 해서 3년 동안 되게 타이틀리 커플돼서 수행된 과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제를 위해서 저희가 그 특허범위 뮤추얼 IP 컨설팅이라고 하는 연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애트리도 이제 그 지대팀에 여러 변리사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뮤추얼 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분의 변리사분이 저희가 아주 그 타이틀 커플돼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거의 매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꼭 만나서 저희가 특허 분석부터 기고서 분석, 그다음에 맨 끝에 크레임 차트 이후에 그 관련된 표준 특허 확보 혜택까지 전주기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았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표준 특허 창출하는데 키스타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뒤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개발한 표준과 기고 반영 내용들, 표준 특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3GPP 관련된 약간 MPN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NWDF 관련된 그 두 가지 일단 규격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총 4건의 그 표준 개발 그 승인된 문서를 타겟으로 해서 총 3년간,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4월 1일부터 22년 12월까지 2년 9개월 정도 과제를 수행했고요. 총 22건의 3GPP에 대한 기고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GPP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고점에 있는 표준화 기구고요. 그러니까 되게 진입장벽이 높고 우리나라 산업체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구고, 일단 표준 특허의 시작은 일단 표준에 대한 기고 반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관련된 그 국내 특허에 대한 이제 그 보통 표준 특허를 하기 위한 전략은 그 빌드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출원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 특허를 기반으로 해 우선권 날짜를 먼저 확보를 하고 저기를 위해서 제가 국내 총 11건 정도의 그 2년 9개월 동안 특허를 출원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쭉 모아서 저희가 국제 특허를 총 4건을 출원했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표준 특허 이렇게 후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출원까지 완료되고 클레임 차트가 매칭이 되고 IPR 그 3GPP에 선언된 표준을 저희가 이제 보통 IITP 기준으로 표준 특허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 3건에 관련된 표준 특허 후보를 일단 확보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TS 23.288이라는 표준은 그러니까 NWDF 데이터 수집과 어널리틱 제공에 대한 표준인데 이 부분에 저희가 관련된 표준 특허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기고 반영도 여러 건에 대한 그 하당 청구항에 대한 포함도 있어서 저희가 1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23.5곡일이나 288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등록까지 미국 출원 등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수성을 얘기를 할 때 보통 표준화가 조금 그러니까 표준 특허 과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3년 과제를 하면 미국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원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모든 표준 특허를 보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 미만인가? 그게 아마 특허청이나 키스타에서 통계를 가지고 계실 건데 출원 대비 등록된 그 퍼센트가 높진 않아요. 그만큼 계속 등록하기 위한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내에 되게 등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기술에 대한 우월성과 아까 키스타로부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그 3년 좀 지난 이후에 바로 등록이 돼서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표준 특허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의미의 어떤 등록 확보를 됐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인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서 그 기술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단추를 마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표준 특허 얘기를 좀 드리려면 아까도 이제 빌드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즘은 다 빌드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꺼번에 확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3GPP 아까 말씀드린 EMPN과 그 ENA, NWDF 관련된 TS 규격에 가출원서부터 저희가 TR 작업할 때부터 여러 건의 기고 반영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그 빌드업 작업을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총 4건의 국제특허 출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TS 23.501, 502, 288 문서에 모두 표준 반영해서 IPR 선언하고 클레임 차트 매칭이 완료되고 그 중에 한 건은 이미 등록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프로세스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두세 건도 저희가 계속 OA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등록 실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뮤추얼 IP라고 하는 그 두 분의 변리사님하고 저희가 타이트 커플돼서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원받은 내용들은 일단 그 키스타로부터 저희가 그 3GPP에 대한 전략 분석 지원을 쭉 받았고요. 그 예를 들면 3GPP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IPR 관련된 보고서 요약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그 매번 저희가 3GPP 회의가 1년에 공식적으로 6번 정도 열리고 추가적으로 에드옥하면 8번까지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각각 기고서 냈던 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들, 글로벌한 업체들 타 기관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추가해서 애드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출원 작업 우선권 기반으로 해서 가출원 작업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출원 그 국제 출원 시점에 저희가 TS에 마지막 반영되는 청구항들을 이제 반영하는 형태로 표준 출원에다 마무리 작업을 해서 그 마무리를 본 출원을 마무리했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반영 기고 내용들에 대한 청구항 매칭 및 클레임 차트를 완료를 해서 표준 특허 후보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OA 작업들 계속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등록이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표준 특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술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 3개 저희가 이제 표준 특허 후보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산업망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스마트 단말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그런 이렇게 등록 절차나 보통 스마트폰이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경량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과 같이 단말의 자동 설정이 필요한 건 이제 리모트 온보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원격 프로비저닝에 대한 프로시저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TS 23.501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표준 특허를 확보한 내용이고요. 이게 결국은 표준 특허가 3GPP가 의미가 있는 게 규격대로 모든 제조사들은 구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특허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하나 하여튼 그거에 대한 그 100%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떤 그런 침해 사항이나 어떤 기술료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표준 특허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NWDF에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외부 응용 서버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 NPM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각각의 그 규격 내 프로시저를 집어넣어서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저희가 특허낸 부분에 청구항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3건 정도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등록이 확인된 게 지금 2번이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등록까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실상부한 표준 특허다. 5G의 3GP 표준 특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표준 특허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결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통신사나 그 대기업 기중의 글로벌 벤더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 이제 특화망이나 이음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약간의 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기반으로 경량화된 산업체로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 표준들이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그 IPR 기반의 어떤 로얄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일부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여지를 좀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조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버티컬 산업용 경량 코어 장비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표준 기반 사업화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좀 참여하고 산업 네트워크를 좀 가볍게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표준 기반의 그런 에코시스템에 만드는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5G 플러스 산업에 대한 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거기 중요한 부분이 표준이고 또 이제 그 중소업체 입장에서 이제 기술료에 대한 부담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출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3GP 표준을 대응을 했고 그리고 표준 특허를 발굴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 장비 시장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여했다라는 면이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표준 특허는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표준화가 약간 공공성도 있지만 앞선 세션에서 엠팩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엠팩과 사실은 5G가 유일하게 이제 표준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3GP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이렇게 그 기본 계획 안에는 저희가 국제 표준 특허 점유율 30% 달성 그리고 장비 시장 15%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 3위 정도를 표준 특허 확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삼성, LG와 애틀이 일부가 이제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보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그런 로얄티 시장의 적자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비 시장의 15%라는 게 우리나라가 단말 시장은 1등이지만 사실은 5G 들어오기 전에 LTE 시장에서는 5% 미만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5G에서는 이제 선전을 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버티컬 산업이 확산되면 이게 경량 장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삼성 장비 기지국의 뭐 DU에 뭐 중소업체는 릴레이나 뭐 RU를 포함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가볍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경량화 장비를 만드는가 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의미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표준 특허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장비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로열티가 25년 기준으로 약 23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현재 이렇게 3GPP에 등록된 원출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출원 기준으로 한 10,000개 정도의 표준 특허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원 특허가 다 돈이 되진 않아요.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골라낼 필요는 있지만 어느 보고서를 보면 보통 표준 특허 한 건당 한 2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라디오 중심이긴 하겠죠. 저희는 약간 시스템이라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저희 애틀 같은 경우도 결국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술료를 이렇게 협상할 때 쓰이긴 하는데 결국 그런 거에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표준화 기구에 수행하고 있는
IPR을 잘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지출되는 기술료를 좀 막고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산업을 보호하면서 좀 더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들이 5G 이런 버티컬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라는 부분들이 본 과제의 큰 기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